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계룡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계룡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라던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현재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,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외면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이슈들, 건설사 관련된 중요 이슈들 함께 좀 체크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,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건설 대부분의 어떤 시황 그리고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 통계보다 미분양 주택 더 많아 정책 효과 적을 수도라는 뉴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금리 때문에 이 미분양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이 전국 미분양 주택 숫자가 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,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이거 당연한 겁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원래 이 미분양 주택 수를 신고를 하는 게 의무사항도 아니고,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거를 다 신고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 대비해서 실제는 한 2배 정도 가량 좀 많지 않을까,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볼게 28일날, 29일날, 28일날 나온 게 이게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,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정부가 지금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동성 위기에 있는 뭐 건설사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숨통이 트일 수는 일단 있다,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, 일단은 이 미분양 주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이 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혜택 같은 거 있죠. 부동산 세금 같은 거,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대부분의 뭐 내용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좀 지원해주겠다. 뭐 3조 정도 규모로 현재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미분양 주택을 가져가는 회사에게는 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완화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책이 더 필요하게 되면 LH 매입 확약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검토가 있겠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공공 부분의 이 유찰이 정말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이 공공 분야의 수주를 가지고 와도 남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다 유찰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조 금액을 좀 투입을 해서 이런 유찰 공사에 대한 부분을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, 공사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주된 이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의 방안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방안이 발표가 되고 있긴 한데,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금리거든요. 이게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야지만 아파트 경기 뭐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겠고, 이에 따라서 이 건설사들도 먹고 살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, 이게 일단 해소가 안 되면 이러한 단기적인 자금 투여는 사실상 잠깐의 어떤 효과밖에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실제 미분양 주택이 정부 집계를 크게 웃도는 10만 가구 안팎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, 이 주택건설협회가 이렇게 보고 있고, 밑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죠.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무사항도 아니고, 그리고 건설사들이 아예 신고도 안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특히 지자체가 이 건설사로부터 받는 자료가 별도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국토부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, 사실 건설사가 맘먹고 그냥 거짓말 치면 그냥 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통계다 뭐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설업계가 지금 미분양 주택이 정부 통계보다 1.5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이렇게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 수를 계속해서 알리지 않는 이유가, 이게 미분양률이 많게 되면 이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값이 결국 떨어지고 이런 자기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.
그렇기 때문에 이 집계되지 않은 미분양수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내용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 뛰어넘는 중국 경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나라는 뉴스입니다. 자, 우리 또 건설 그리고 이 부동산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중국 경제이기도 하거든요. 이 중국의 부동산이 또 살아나야지 우리 건설 경기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또 관련된 지표를 함께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PMI 지수라고 있습니다. 요게 일단 기준점 50을 두고 50이 넘어가게 되면 확장 국면, 그리고 밑에 아래 50 아래가 되면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. 근데 이 지금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기준점 50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50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결국에는 좋은 거고, 이게 잠깐 또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50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함께 지켜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,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연초부터 이어진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행보의 효과가 계속해서 이거 경기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죠. 돈 풀고 뭐 하고 난리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PMI 지수와 그 다음에 중국의 제가 알기로는 이 수출 지수가 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3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PMI가 전반적으로 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건설주에게는 그래도 약간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 내려보게 되면 23년도 해서 이제 50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고, 꾸준히 50 아래에서 이 수축 국면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3월 달에 이 50을 좀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요게 50 위로 계속 올라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소비, 투자, 그 다음에 건설 경기 다 함께 일어나는 거라서 일단은 요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, 요게 계속해서 지속될지를 함께 더 지켜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. 결국 금리 얘기가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이 파월 의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방준비은행 여기에도 총재가 총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뭐 유가라던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, 물가 동향 이런 게 있겠죠.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유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가 그래도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 뭐 3회가 될지 뭐 2회가 될지 1회가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,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는 굉장히 좀 우리 건설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또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좀 표심을 생각해서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. 뭐 물론 뭐 많은 폭을 하진 않겠죠. 뭐 0.25%라던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금리 인하가 전반적으로 이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그리고 이슈는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도 이 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같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